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2급 저번에 형상 3번의 강좌에 나눠서 형상 모델링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인 치수 기입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형상을 다 그리고 나면 시험 문제를 형상을 잘 풀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치수 기입에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일단 치수 기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치수 기입을 어디를 치수를 기입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왜냐면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똑같은 형태의 치수 기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제도법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수를 기입하고 거기에 뭐 공차를 적용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치수 기입 자체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원하는 규격대로 치수를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치수 기입 명령을 통해서 치수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죠. 일단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는 치수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치수 설정을 반드시 치수 기입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환경 설정하고 레이어 만들었잖아요. 그리기 전에. 그때 레이어 만들고 바로 이어서 갈 수도 있고, 뭐 레이어 만들기 전에 먼저 치수 설정 먼저 해줄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설정 과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관련된 섹션에 와서 그 설정을 해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 전까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작업을 하고. 요건 이제 개인의 스타일의 차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치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D 치고 엔터 땅 치면 이렇게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나오죠. 뭐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되냐, 추가를 해줘야 되냐인데, 이거는 뭐 시험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뭐 규정은 없습니다. 스타일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뭐 그런 항목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ISO-25를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저거를 뭐 수정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뭐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는 이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얘의 내용을 수정을 해주려면 이제 modify 딱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응시 조건, 이제 시험 때는 응시 조건 항목이에요. 응시 조건 항목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를 잘 보세요. 밑에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저 써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치수 스타일은 글꼴을 굴림, 문자 색상은 노란색. 그러니까 특이하게 지정한 건 두 가지예요. 글꼴은 굴림으로 해라,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라. 지정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기본값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요것만 따라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 글꼴을 굴림으로 그 다음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라인, 그러니까 치수의 선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치수 선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여기 보면 치수 기입된 선의 색상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쵸?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 색상이 흰색으로 나오는데, 아니야, 이게 빨간색으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다 빨간색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만약에 제가 저보고 채점하라 그런다면 감점이에요. 이거 감점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실제 CAT 2급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감점으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표현되는 형태는 얘처럼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험 규정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감점 상황입니다. 이거를 내가 채점관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감점이 돼요 안 돼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감점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얘를 건드시면 안 되겠죠. 그쵸? 얘를 건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강사분 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CAT 2급 자격증이 없어요. 없는데 학원에서 그분한테 CAT 2급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규정들을 쭉 알려줬는데,
그분이 이걸 이렇게 가르쳐 놨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얘를 바꾸세요. 빨간색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실무를 위주로 했던 분이라 실무에서는 얘를 바꿔요. 이렇게 치수 문자랑 시선의 색상이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를 바꿔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CAT 2급은 그런 항목이 없어요. 분명히 아까 여기 나와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글자 그 굴림이고 문자 색상은 노란색이고 그 외에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 뭐예요? 기본값이 바이 블록으로 돼 있어요. 기본값으로 두시는 거예요. 저거는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감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표현만 맞으면 감점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한 시험 채점관이 아닌 이상 채점관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채점하는지 모르는 이상 뭐예요? 책 잡힐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감점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게 좋아요. 쟤는 그냥 기본으로 두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거 자꾸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중요해요. 바꾸지 마세요. 아니에요. 혹시라도 바꾼다고 누가 이걸 가르쳐준다 강사분 중에 이런 강사들이 있어 내가 봐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캐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대로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신뢰하지 마세요. 요건 절대 손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심볼 앤 에로 당연히 손댈 거 없겠죠. 손댈 거 여기에 손댈 거 없어요. 근데 손댈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자 일단 뭐 화살표 사이즈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냐면 센터 마크입니다. 센터 마크.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표시 형식을 보고 바꿔줘도 되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 센터 마크는 제가 이제 치수기 이거는 내용을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치수기 설명해놓은 강좌를 가서 보세요. 거기에 해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반지름 지름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원의 중심에다가 십자선을 우리가 중심선의 형태로 그려주지 여기 있는 걸 자동으로 삽입되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 마크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뭘 해주느냐? 없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음이에요. 이거 실물 때도 우리가 중심선을 그리기 때문에 실물 때도 얘는 없음으로 놓고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실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거 중복으로 표현이 돼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좀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중복되게 그냥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중심선을 그릴 때는 논으로 놓고 쓰는 거 없음으로 놓고 쓰시는 게 맞아요. 센터 마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대줄 거는 요거 하나예요. 센터 마크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센터 마크만 논으로 해준다. 자 그리고 텍스트. 자 텍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글자. 근데 아까 얘기된 뭐가 나왔죠? 글자 색상하고 글자의 글꼴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스타일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걸 시험을 딱 들어가면은 스타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탠다드 만들어져 있는 게.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다른 게 돼 있어서 이제 엉망 게 이제 껴들어와 있긴 한데 아니면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다 보니까 템플릿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스타일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스타일 중에 고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굴림을 써야 돼요. 굴림을 써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느냐?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캐드가 처음 실행되면 물려있는 기본 글꼴이 뭐냐면 스탠다드예요. 그럼 스탠다드를 굴림으로 바꿔주면 돼요. 스탠다드가 다른 데서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글꼴을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닌 이상, 글자 스타일을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 어차피 시험 보는 하나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치수에 나오는 글자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글자든, 우리는 글자를 한 가지 글꼴밖에 안 써요. 한 가지 글꼴밖에 안 쓰기 때문에, 굳이 스타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스탠다드를 굴림 스타일을 갖고 있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요 위에 뒤에 점점점 눌러주시고. 그쵸? 그럼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 우리가 스타일 명령을 통해서 나오는 이 창이 뜨죠.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글꼴을 골라주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여기 눌러가지고 굴림을 찾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나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볼 거야 해가지고 이제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자 여기 굴림이 있고 굴림체가 있어요. 굴림을 쓰시든 굴림체를 쓰시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두 개 글꼴이 비슷해요. 뭐 저는 굴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림을 쓰기는 하는데 그냥 굴림체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 두 개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쓰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골뱅이가 있어요. 네, 앞에
골뱅이가 있어요. 이 글꼴을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골뱅이 붙은 글꼴은. 이거 뭐, 이 골뱅이 붙은 글꼴이 뭐냐면요. 글자가 쓰면은 내가 가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써지나? 아니면 이렇게 써지나? 90도가 돌아간 상태로 써지는 글꼴이에요, 이거. 골뱅이 붙은 글꼴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요 세로 쓰기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골뱅이 들어간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제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 글꼴을 검색을 할 때 한글로 돼 있는 글꼴을 검색할 때는 누르고 제일 바닥으로 와요. 밑으로 와서 밑에서 올라가면서 검색하라.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가 없는 굴림 또는 굴림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질문 하시는 학생들 계세요. 선생님 여기를 눌러서 폰트를 검색을 했더니 굴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K들을 좀 할 줄 아시는 분, 굴림 글꼴이 안 깔려 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요, 굴림 글꼴은 아마 이거는 윈도우 시스템 기본 공용 폰트이기 때문에 안 깔려 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의심해야 되느냐? 유즈 빅 폰트가 체크돼 있냐? 큰 글꼴 사용이 체크가 돼 있으면, 자, 여기서 백날 찾아봐요.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런 거. 예, 굴림이라는 거 안 나와요. 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스타일 설명할 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자, 유즈 빅 폰트가 체크가 되면 여기서 검색되는 건 뭐다? 캐드 전용 폰트만 검색된다. 오로지 캐드에 쓸 수 있는 폰트만 검색된다. 어떤 폰트만? 뒤에 SHX라고 쉐입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글꼴만 폰트만 검색이 된다.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트루 타입 글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서 캐드 전용 글꼴이 아닌 윈도우 공용 폰트는 검색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걸 정확한 명칭으로 트루 타입 글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굴림이 검색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유즈 빅 폰트를 끄시고 그리고는 아래로 와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글꼴만 바꾸라고 돼 있어요. 글꼴만 바꾸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apply 그 다음에 close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굴림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또 뭐다? 텍스트 컬러 글자의 색상이다. 자, 글자의 색상 뭐로 하라 그랬다?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다? 딱 선택하고 옐로우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쭉 손 안 됩니다. 자,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응시 조건에 표시된 건 요것만이에요. 근데 분명히 표현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에 따라서 맞춰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세팅해줘야 될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텍스트 얼라인먼트. 자, 이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을 손을 안 대도 돼요. 안 대도 돼요. 이 부분을 손대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스타일이 세 가지잖아요. 호리젠탈, 얼라인 위드 딥라인, 그 다음에 ISO. 근데 호리젠탈은 우리 세팅할 일 없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딱 봐도 요런 식으로 기입 안 되죠. 우리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면 돼. 얼라인 위드 딥라인이냐, 디멘전 라인이냐, ISO 스탠다드냐.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ATC 시험, 과거에 했던 ATC 시험부터 지금까지 했던 CAT 2급 시험까지 총합해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ISO 스탠다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ISO 스탠다드로 일단 바꾸고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ISO 스탠다드의 차이점은 뭐다? 이거다.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를 사용하는 원의 바깥쪽으로 기입을 했을 때 수평하게 전개가 된다. 라는 거죠. 예. 얼라인 위드 딥라인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작성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체크 표시 바꿔보면은 표현되는 게 이렇게 달라진다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요렇게 기입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ISO 스탠다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게 있다 하면 요거다. 만약에 요렇게 기입된 것도 있고 요렇게 기입된 것도 있고 둘 다 있다 그러면 나중에 치수 기입하고 나서 뭘로 바꿔준다? 프로퍼타이즈 특성으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AT 2급, ATC급 ATC 시험 거의 대부분 ISO 스탠다드가 많이 나오지 그런 형태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할 줄 아시되 기본적으로는 ISO 스탠다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핏, 맞춤입니다. 자, 맞춤인데, 자, 맞춤에서는 일단, 핏 옵션, 핏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일 포 디멘전 피처. 요 두 가지 항목만 볼 거예요. 두 가지 항목만. 그 두 가지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자, 맞춤 옵션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그쪽 동영상 강좌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셨다면. 뭐, 보셨다면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제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거든요. 요거를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요 반지름 치수의 표현이 달라져요. 자, 일단 자, 지금 이제 기본 여기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수기 이렇게 안 됩니다. 반지름 치수기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43이 여기 있잖아요. 좀 확대할게요. 43이 여기 딱 있으면은, 지금 상태, 요 설정 상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치수선이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안 생겨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돼요. 만약 요렇게 안 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원의 중심까지 딱 직선이 다 전개가 돼 있잖아요. 그게 되려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 하나여야 돼요. 나머지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설정이면 얘 기입 안 된다. 근데 지금 여기 기입되어 있는 스타일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딱 봤다 그러면 이 설정은 바꿔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딱 잘려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 설정 그대로 두시면 돼요. 마장에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작성해놓고 나중에 프로퍼타이즈 컨트롤 플러스 1번 눌러서 나오는 프로퍼타이즈로 수정을 해준다 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얼라인먼트, 그 치수 얼라인먼트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본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거기서 기본은 제가 ISO 스타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기본은 항상 이 스타일로 나와요. 나오니까 이 스타일로 기본 세팅해놓고 나머지 거는 치수 설정으로 프로퍼타이즈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뭘 하느냐, 밑에 것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권장을 하는 건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 요거를 권장을 해요. 되게 이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저런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하고 요거 외에 나머지 조건들은 다시 컨트롤 1번 눌러서 프로퍼타이즈로 바꿔주자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건 이제 제가 정해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 캐드의 이제 개념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난 너랑 생각이 다른데, 강사랑 생각이 다른데, 난 내 스타일대로 알아서 구현할 수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사용 방법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제가 권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즈로 바꿔주시는 걸 일단은 권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끝났어요. 핏 옵션은.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뭐냐? 네, 그 다음은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여기서 뭘 보면 되느냐? Use Overall Scale of. 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치수 설정, 그 강좌로 가서 보세요. 분명히 다 올라와 있어요. 그 강좌로 가서 보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중요한 건 얘가 치수의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문제의 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축척해서 나와 있어요. 축척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지금 축척 1/2.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 도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2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뭔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뒤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거의 대부분 시험에서 이제 1:2로 나와요. 1:2로 나오니까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1:2를 외워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2를 입력하시는 분들 계세요. 2를 외워서 입력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ATC 시험부터 지금까지 시험에서 최대 1:8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값은 고정이 아니에요. 시험 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값을 외워서 입력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 문제를 보시고 축적값을 확인하시고 뒤에 자리를 입력을 하세요. 그쵸?
축척값의 뒤에 자리를 입력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선 자, 프라이머리 건들 거 없고요. 뭐 얼티메이트 건들 거 없고요. 톨러런스 건드릴 거 없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유닛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지만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소수점이 표현된 형태가 있다. 치쓰기 그 시험 문제에 지금 우리는 없죠. 그러면은 소수점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페리오드 돼 있고 콤마 있고 스페이스 돼 있는데 캐드의 기본은 이제 콤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점이 표현된 형태가 점의 형태, 콤마 형태가 아니라 점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맞춰주기 위해서 페리오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요. 자, 그리고 여기선 뭐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케이 눌러주시고 클로즈 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치수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좀 설정만 가지고 제가 한 20분을 떠들었어요. 제가 사설이 긴 편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답만 딱딱 알려주면은 이렇게 오래 걸릴 거는 아니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치수 기입하는 강좌는, 다음 강좌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